미국 증시는 지금 그 AI 공포 때문에 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코스피는 와, 사상 최초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폭풍우 속에서 한국 시장만 나홀로 무풍지대다. 뭐 이런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2026년 2월 21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지금 아주 극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브리핑 자료는 단순히 어제 장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고요. 그 이면의 어떤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요? 네, 코스피의 5,800 돌파, 그리고 미국 증시의 정체, 또 실물 자산 시장의 기묘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제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 세계 이목을 끈 국내 증시부터 짚어보죠.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시원하게 뚫어냈어요. 수치상으로는 2.3% 이상 급등을 한 건데요. 엄청난 수치죠. 네, 이 상승장을 하드캐리한 주인공은 단연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6% 넘게 뛰면서 94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코스피의 화려한 불꽃놀이 이면에 가려진 극심한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아, 코스닥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1150선 아래로 밀리는 약세를 보였거든요. 확연히 다르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죠. 코스피가 이렇게 불을 뿜는데도 외국인들은 무려 1,000만 주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자료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점이거든요. 네네. 외국인이 1,000만 주 넘게 거대한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기관이랑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지수를 5,800 위로 끌어올렸다고요? 네, 수치상으론 그렇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는 막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코스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면서 이걸 호재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들이 많이 났죠. 외국인 전체 수급으로 보면 대규모로 탈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과연 긍정적인 무풍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겉보기에는 모순 같죠? 외국인 전체의 수급은 매도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의 질과 매수의 질을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아, 질이 다르다. 네, 기존의 차익 실현을 노리거나 신흥국 비중을 줄이려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은 빠져나갔지만요. 블랙록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특정 섹터를 타겟팅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단순 매수 매도가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또 저평가 매력이 뚜렷한 보험이나 정유업종, 이런 곳들을 글로벌 큰손들이 구조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아, 즉, 선바뀜이 아주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얕은 돈은 빠져나가고 굵직한 스마트머니가 빈자리를 채우는 아주 격렬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손바뀜을 겪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세계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미국 시장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식었죠. 네, 자료 보면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모두 등락률 0%대 사실상 완벽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는 장세인데요. 다우존스만 아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미국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얼어붙은 겁니까? 미국의 부진은 단순히 하루 이틀 쉬어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 내부의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복합적인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결과입니다. 피로감이 터진 거다. 네. 우선 펀더멘틀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무적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자본시장의 배관, 즉 유동성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도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배관 문제라는 게 브리핑 자료에 언급된 블루아울 펀드 사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블루아울 펀드,
거대한 사모펀드 운용사이자 사모신용시장,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이 펀드가 하루아침에 6%다 급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6%면 사모펀드 치고는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네, 이건 단순히 개별 펀드 하나의 손실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 투자 시장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겠네요. 게다가 나스닥에 상장된 소사이에티 패스나 디지털 커런시 엑스테크놀로지 같은 소형 기술 기업들, 얘네들이 지금 줄줄이 거래 중단 위기에 처하거나 상장 요건을 재중족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대형 사모펀드가 흔들리고 밑단에 있는 소형 기술주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다. 이거 뭔가 되게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 네, 무서운 패턴이죠. 그동안 끝없이 오를 것만 같다는 그 AI 거품론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가 마침내 시장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 대비의 수익화 지연 우려, 이른바 AI 폰지 사기론, 이런 극단적인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면 절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돈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AI 거품 공포로 월가의 비싼 주식들을 팔아치우고 나온 그 어마어마한 달러 뭉치들,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한국의 특정 섹터로도 흘러왔겠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 거대한 자금의 종착지 중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이요? 네. 유럽 주요 증시 지수들을 보면 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독일의 닥스, 영국의 FTSE 100, 그리고 유로존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스톡스 50 지수. 이거 모두 고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멈춰선 것과는 완벽하게 대조적인 모습이죠. 화려한 월가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낡은 대륙 유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기술주의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거군요. 네, AI 기술주는 지금 너무 비싸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나거든요. 이른바 가치주로의 거대한 로테이션, 즉 자금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호재까지 겹쳤죠. 지정학적 호재라면 최근 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유럽 경제를 짓눌러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럽 내 산업재나 방산주, 인프라 재건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전체 시장을 위로 견인하고 있는 거죠. 아하. 참고로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뉴스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서 이 판결의 어떤 정치적 옳고 그름을 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 뉴스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쵸.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니까요. 맞아요. 관세 정책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고평가된 미국 시장에 머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평화 모멘텀이 있는 유럽으로 자금을 잠시 피신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는 거품 같아서 불안하고 관세 문제로 정책 불확실성도 너무 커. 차라리 가격도 싸고 평화협상 기대감도 있는 유럽으로 짐을 싸자. 이런 심리가 글로벌 단위로 작동했다는 거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럼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유럽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주식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친 돈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원자재, 환율 등 우리 실물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하는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주식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고 냉혹하게 글로벌 매크로의 공포와 탐욕을 반영하는 곳이 바로 FICC 시장이죠.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연 국제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단숨에 6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려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원유 시장에 전쟁이라는 이 위험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인데 당장 다음 주에 기름 넣으실 청취자분들 체감 물가에도 꽤 압박이 오겠어요. 네, 유가 상승은 사실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죠. 여기서 정말 기묘하고 중요한 현상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대명사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네, 현재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만 3천 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 공포 그리고 미국 경제 둔화 우려 때문에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으로 막대한 돈이 몰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극강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가격 역시 1,000달러 이상 훌쩍 급등하면서 금과 똑같이 10만 3천 달러 수준에 나란히 안착했습니다. 와, 10만 3천 달러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순유입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잠깐만요.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나란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아니, 극강의 안전자산인 금이랑 극단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폭등을 하다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는 겁니까? 아니면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베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시장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낡은 문법으로는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든요. 네. 이건 인지부조화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서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세대의 교체가 빚어낸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실증적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구조적 변화라면 비트코인의 위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기관이나 기성세대 투자자들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닥치면 관성적으로 금을 쓸어 담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총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완벽한 디지털 금이자 대체 안전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동조화되어 같이 상승하는 기묘하지만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지표들의 엇박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4%대 위로 올라섰거든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보통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교과서대로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현재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 상황 때문이죠. 유로존의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평화협상 모멘텀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힘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그 나비 효과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후반까지 뚝 떨어졌고요. 고금리인데 약달러라는 아주 이례적인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시장은 정말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거미줄 같네요. 어디 하나 뻔하게 움직이는 곳이 없어요. 자,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장 다음 주에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드려야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다음 주 증시 캘린더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언패킹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주는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 그리고 개별 기업 실적이 아주 빽빽하게 맞물려 있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자 기회의 장입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거대 건축자재 유통업체죠. 홈데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홈데포 실적은 단순히 페인트나 못이 얼마나 팔렸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 신용 상태, 그리고 주택시장의 활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체온계 역할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GDP 등 매크로 지표들이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이 홈디포의 실적이 소비 침체 우려를 씻어낼지 아니면 불을 지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월 25일 수요일, 아마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볼 날일 텐데요.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네, 아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먹구름이 AI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포가 과도한 기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AI 인프라 투자에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이 될지는 오직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거대한 이벤트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가 지금 워낙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조금만 삐끗해도 기술주 전체가 발작을 일으킬 텐데요. 같은 수요일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네요. 네, 저희는 특정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다만 이 연설에서 관세나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 이건 철저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넘어서 한국 시간으로 2월 26일 목요일과 27일 금요일로 가면요. 한국 코스피의 운명을 좌우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전입니다. 아, 금통위!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를 뚫고 사상 최초로 5,800선을 넘어섰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로 이 랠리를 뒷받침할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 불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와, 24일부터 27일까지 정말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주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출근길이나 중요 미팅 준비하실 때 오늘 짚어드린 이 흐름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간에 딱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너지면 유럽으로 대피했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튈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운을 떼시면 분위기를 주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서 구조적 맥락을 읽어내는 사람만의 특권이죠.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방대한 분석들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거대한 기관 자금과 블랙록 같은 스마트 머니의 유입으로 5,800시대라는 전인미답의 길에 진입했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라는 불안한 이면을 안고 있죠. 반면 미국 시장은 AI 고평가 공포와 사모펀드 이슈 등 내부 피로감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을 빠져나온 거대한 달러 자본들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지정학적 평화 기대감이 있는 유럽 증시로 대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동시에 실물 경제의 공포와 탐욕을 반영하는 FCC 시장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고지에서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깊게 파고든 이 데이터들은 결국 세상의 돈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어디서 기회를 찾고 있는가 이에 대한 생생한 대답이었습니다.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렇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큰 물줄기를 조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통찰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완성할 마지막 질문 어떤 건가요? 만약 다음 주 수요일 전 세계가 숨죽여 기다리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그 높디 높은 기대치를 단 1%라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AI 거품론이 그야말로 현실화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금 당장은 글로벌 자금이 불안한 미국 기술주를 피해서 한국의 코스피나 유럽 증시로 피난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연 이 코스피 5,800선과 유럽이라는 대한 피난처들이 진정한 안전을 담보하는 견고한 방공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우가 닥치기 직전 잠시 고요할 뿐인 무풍지대에 불과할까요? 만약 후자라면 짐을 싼 글로벌 자금은 다음에 어디로 숨어들게 될지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뒤통수를 치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곳이 사실은 폭풍의 눈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 시장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논리를 한번 날카롭게 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줄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혹은 주말 동안 오늘 얻으신 인사이트를 무기 삼아서 더욱 멋지고 총원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예리한 시황 자료를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